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6일의 영상, 노트북 발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의 댓글 때문인데요. 특정 제조사의 써멀패드, 이런 거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써멀패드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눈길을 끈 건 바로 17W라는 숫자였습니다. 아마도 열전도에 대한 내용일 것 같다는 느낌에 그냥 지나치기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눈길을 끄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열전도율 31W/m 켈빈의 써멀패드.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써멀패드라든지 방열판, 그 다음에 써머그리스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의 발열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온도를 낮춰서 성능을 더 뽑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다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히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도 이 제품은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모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듣보잡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까지 검색을 많이 안 해봤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 딱 접했고 이게 판매 내역도 별로 없고 유튜브나 영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이게 31W/m 켈빈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조금 시공을 하기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는데, 여기 이제 제품의 상세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자를 때는 이제 칼로 굉장히 좀 잘 잘라야 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경도가 조금 높아서 단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경도가 높으면 사실은 써멀 패드로는 좋은 부분이 아닌데 이게 조금 다른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시공을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구매한 써멀패드를 시공할 노트북은 터프 A15 FA507RM BR6735ED 제품이고요. 터프 시리즈 제품이기 때문에 ROG와는 다르게 일반 써멀이 발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팩토리 써멀은 보통 12.5W/m 켈빈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뒤쪽에 먼지 방지 테이프는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노트북을 작업할 때 배터리 연결을 제거해 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제 히트파이프를 제거하고 원래 있던 팩토리 써머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히트파이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전부 풀어서 제거를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려져 있는 써머를 깨끗하게 닦아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포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꼼꼼히 잘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다른 종류의 써머를 시공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CPU와 GPU에 발려져 있는 것과 히트파이프에 발려 있는 것까지 싹 다 깨끗하게 닦아낸 후에 구매한 써멀패드 31W/m 켈빈의 고급 써멀패드를 꺼내줍니다. 꺼내면 골판지 같은 그런 종이에 싸져 있습니다. 색깔이 인터넷에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한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크게 붙여도 된다고 하지만 FM대로 코어의 크기에 맞게 붙이는 게 제일 좋겠죠. 사이즈를 측정해서 코어의 크기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한쪽 면이 스티커처럼 붙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코어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붙여주고 히트파이프를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를 채울 때 한쪽 부분을 완전히 끝까지 채우는 게 아니고 중심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CPU 쪽을 다 했으면 GPU 쪽도 동일하게 채워주면 일단 시공은 끝이 났습니다. 시공을 하고 남은 건데요. 이게 박스에 제가 담아놨는데 이 안에 보시면 사실 이게 영상이 조금 자세하지 않아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0.5mm라고 하는데 0.5mm 치고는 조금 두껍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마분지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래쪽 부분은 이게 접착력이 있는 약간 이제 테이프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아무런 접착력이 없는 뭐 맨질맨질한 이런 느낌인데, 요걸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자르면서 조금 이거 괜찮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를 해볼 건데, 이 제품을 이제 바르기 전에 원래 순정 상태, 그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한 상태 그대로의 온도랑 이제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발랐을 때 온도를 측정했을 때 이런 부분 어떤지 점수랑 이런 부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리면서 점수를 확인해보고 온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순정 상태에서의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22,851점, 피직스 스코어가 24,136점, 컴바인 스코어가 1955점, 전체 점수 2762점을 기록했고요. 순정 상태의 팩토리 서머리 열전도가 12.5W/mK 이니까 31W/mK의 서멀 패드라면 뭔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멀 패드 시공 후 점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스코어가 1203점, 피직스 스코어가 19554점, 컴바인 스코어가 4874점, 전체 점수가 983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혹시 서멀 패드가 경도가 너무 높아서 아직 안정화가 안 되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20회 정도를 돌려보고 30분 정도를 제품을 식혔다가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점수가 정말 눈꽃만큼 올랐습니다. 이게 혹시 몰라서 24시간을 꼬박 놔뒀다가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눈꽃만큼 점수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온도는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순정 상태에서는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CPU 클럭이랑 아래에 표시되는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GPU 클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서멀 패드로 바꾼 상태에서는 이게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을 치죠. 스로틀링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고요. 발열 제어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뭐 온도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시공을 하면서 좀 느낌이 쎄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서멀 패드 치고는 너무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 버리면 열전도랑 이런 부분이 계속 아무리 좋더라도 이 CPU에서 나는 코어에서 나는 열이 히트파이프 쪽으로 빨리 전달이 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점수를 보셔도 알겠지만 거의 뭐 점수는 반토막이 나버렸고, 스로틀링이 중간중간에 계속 걸리면서 뭐 그래프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스로틀링이 중간에 걸리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 수준이 되어서 좀 완전히 배신감과 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그렇게 댓글을 주신 구독자분께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게 성능이 좋으면 영상으로 찾아뵙고 성능이 좋지 않으면 댓글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이제 댓글로만 안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CPU랑 GPU의 코어에 직접 바르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SSD나 요런 데다가 이제 NVMe SSD에다 발라가지고 열을 조금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히트파이프 쪽에 좀 약간 열을 빨리 좀 전달할 수 있게 그 추가로 더 빨라주는 서멀 패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쓰는 거는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초보자들 괜히 썼다가 이제 진짜 작살낼 수가 있겠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제거를 하고 다시 서머를 발랐는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얼만큼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죠. 뒷면을 개봉해서 힛파이프를 제거하고 아까 발라줬던 서멀 패드를 단순히 그냥 제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 패드가 CPU 코어에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떼면 탁탁 깨져 버립니다.
이걸 아무런 도구 없이 떼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이게 떼어내기 불가능할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열 때문에 써멀 패드가 녹아서 CPU 코어 쪽에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코어 쪽에 딱 붙어서 작업하는 게 너무 겁난다고 할 정도 수준으로 힘들어요. 칼로 긁어내기도 해보고 잘라내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짜증이 나고요. 이 짜증은 둘째치고 잘못하면 CPU 코어를 해먹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걸 제거하는데 거의 한 45분 정도 시간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신 것처럼 이게 뜯어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짜증날 정도 수준으로 잘 뜯기지도 않고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사용을 하다가는 초보자들은 잘못하면 노트북 작살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어용은 아니다. CPU 코어랑 GPU 코어에 쓰는 용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이제 뭐 테스트를 몇 가지를 해볼게요. 일단 기왕 샀으니까, 돈 비싼 돈 27,000원을 주고 샀으니까 요거를 뭐 SSD에 장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히트파이프에 장착을 해서 뭐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는지, 쓸만한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에 한번 뭐 가능하다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영상을 만들까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면서 고생을 막 하고 나니까 막 속도 상하고 열도 받고 이래서 이거를 그냥 덮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하나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리퀴드 서머를 한번 시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터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G 제품과는 다르게 리퀴드가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 뜯은 김에 CPU랑 GPU 둘 다 리퀴드 서머를 이제 도포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요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만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리퀴드 서머 같은 경우에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와 CPU 옆에 절연 테이프를 제거해주고 그 안쪽에 있는 작은 IC 칩들의 절연 처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리퀴드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연 실리콘을 발라주고 잘 말려주면 되는데요. 절연 테이프 안쪽에 묻어 있는 써멀이나 여러가지 이물질들을 최대한 닦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절연 실리콘을 발라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CPU나 GPU 코어에 실리콘이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코어에 묻으면 닦아내기도 힘들고 추후 리퀴드를 시공했을 때 발열이 잘 잡히지 않게 되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리콘이 완전히 마를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고 리퀴드 서머를 시공을 해주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주 작은 미량의 서머를 잘 펴서 발라주는 겁니다. 많은 양을 사용하면 내부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리퀴드를 사용해서 완전히 펴 발라주고 히트파이프를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리퀴드 서머를 시공을 할 때는 기본, 저번에 제가 리퀴드 서머를 시공하는 영상을 한번 다뤘었죠. 그때 이제 CPU 옆에 있는 여러 가지 IC 칩들에 이게 흘러내리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옆쪽에 절연을 할 수 있는 실리콘을 발라주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연 실리콘을 발라주고 24시간 정도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리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이제 리퀴드를 시공을 했고요.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상태의 점수는 아까 앞에서 보신 점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퀴드 서멀 시공 후에는 점수가 약간은 더 높아졌는데 사실 이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성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이 같다면 온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순정 상태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CPU 온도고 초록색이 그래픽카드 온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리퀴드를 시공했을 때고요. 리퀴드 시공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이 있죠. CPU랑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됐고, CPU 온도 기준으로 최고 온도는 약 5도 정도가 더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앞쪽 벤치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가 확실히 낮게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능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 기준 한 4도에서 5도 정도 수준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상태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리퀴드 서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시공을 하면 진짜 제품을 작살내버리는 수도 있고 메인보드가 나가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크게 안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굳이 하지 말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게 시공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팩토리 서멀이랑 이렇게 발랐을 때 5도 정도 수준의 차이라면 사실 제품의 이제 장수명 4, 5년 정도를 쓴다고 봤을 때 이 장수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는 이 정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는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글래시어라는 회사의 건데 뭐 이게 회사명을 제가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브랜드 제품을 제가 봤을 때 CPU랑 GPU 코어에 직접 바르는 용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SSD나 뭐 아니면 히스파이프나 이런 데 쓰시거나 아니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CPU 위에 이제 캡이 있죠. 알루미늄 캡 뚜껑이 있으니까 거기에 발라서 거기에서 위에 붙여서 이제 쿨러에 바로 붙이시는 그런 용도로는 모르겠는데 코어에 바로 붙이는 용도는 절대 아니다. 노트북에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머리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뭐 많이 다뤘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했었습니다.